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급격한 안보 환경 변화로 많은 국가들이 국방력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대한민국도 더 이상 방어적 작전이 아닌 공세적 작전 개념으로 바꾸어 적극적으로 국산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K2 전차는 이제 베스트셀러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 구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를 운용 중인 국가를 알아보기 전에 K2 전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K2 전차는 대한민국 육군의 3.5세대 전차이며 K1 전차의 후속 기종으로 2014년부터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1959년도에 생산된 노후화된 미국제 구형 M48 전차의 퇴역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대량의 K2 전차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K2 전차에는 산이 많은 한반도의 환경 특성상 화력, 기동성 같은 성능도 뛰어나지만 타국의 주력 전차에 비해 자동장전 장치나 전자장비도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비록 파워팩 논란이 있었지만 단순 수치로도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비롯한 각국의 주력 전차와 비교해도 세계 최정 상급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1차 생산부는 처음부터 독일제 파워팩을 탑재하였고 2차 생산 물량부터 국산 파워팩을 장착할 예정이었지만 여러 문제로 엔진은 국산, 변속기는 독일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국산 변속기 개발을 추진 중이며 향후 국산 파워팩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2 전차는 자동장전 장치를 채용해서 1분당 최대 10발 이상 장전 가능하며 화생방 방호 능력도 향상되어 생존성도 높아졌습니다. 수심 4.1m까지 운행이 가능해 한반도 대부분의 강을 별도의 장비 없이 도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차들이 헬리콥터의 손쉬운 표적이었지만 헬리콥터를 공격할 수 있는 탄종도 갖추고 있어서 전차의 최대 천적인 공격 헬리콥터를 어느 정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적 전차 상부를 일반 포탄처럼 날아가다 적 전차를 발견하면 그대로 타격하는 유도탄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사용하여 지형에 따라 서스펜션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기동성과 승차감, 사격 명중률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동 속도도 기존 K1 전차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고 아예 엎드려 버릴 수도 있어 낮은 지형에서도 적을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동적궤 도장력 조절기도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 전차 궤도가 쉽게 이탈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되어 전투 중에 궤도가 이탈하여 기동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차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동 파괴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하드킬로 알려져 있으며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 열상 감지 정비, 대형탄 등으로 구성된 최첨단 생존 장비입니다. 그리고 K2 전차의 장갑, 두께, 스펙은 기밀 사항이지만 경쟁 전차인 M1 에이브람스보다 방어력이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전차 생산 라인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전차는 대한민국의 K2가 유일하여 빠른 인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한민국의 K2 전차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K2 전차 수출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는 튀르키예입니다. 2001년부터 K9 자주포의 기술 이전을 통해 T155 프르투나라는 이름으로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알타이라는 이름으로 설계 지원 및 기술 이전을 받아 생산되고 있습니다. 2019년 터키의 시리아 침공으로 인한 독일 정부의 비공식 금수 조치로 엔진과 변속기를 공급받지 못해 생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파워팩을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완전한 국산 엔진과 변속기가 도입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폴란드입니다. 2022년 7월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직도에 820대 현지 생산을 포함해 최소 2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군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주포, 구형 T-72M 전차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국방력 공백을 조속히 메우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쟁 대상 국가였던 독일과 프랑스가 기술 이전과 해외 라이선스 생산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폴란드 입장에서는 폴란드 방산 산업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K2는 폴란드에게 가장 매력적인 전차였습니다. 향후 폴란드를 통해 유럽 국가에도 대한민국 무기를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상 중인 잠재적 수출 대상국들입니다. 첫 번째는 중동의 오만입니다. 사막이라는 환경에 특화하여 한층 강화된 에어컨, 차광막, 모래나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고무 덮개 등이 장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8년부터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본계약 성사를 앞두고 연기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입니다. 이미 2017년 노르웨이와 K9 자주포 23문과 K10 탄약 보급 장갑차 6대의 공식 계약이 발표되었습니다. K9 자주포에 만족한 노르웨이는 대한민국의 K2 전차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군이 기존에 운영하던 독일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대체하는 사업에 독일 레오파르트 2A7과 함께 최종 후보로 진출하였습니다. 노르웨이는 K2와 레오파르트 두 전차 가운데 하나를 최종 선정해 20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K2의 대당 단가가 레오파르트의 50% 수준이고 이미 폴란드에서도 K2를 선택했기 때문에 계약 성사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입니다. 2022년 K9 자주포 200여문을 현지 생산 라이선스 허가 방식으로 전체 계약 규모 2조 원 이상으로 수출이 타결되었습니다. 이집트군은 K9 자주포 성능 테스트 결과에 아주 만족하여 K2 전차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집트는 노후화된 M60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의 물량을 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은 협의 단계이며 정식 계약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K9 자주포 도입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인도입니다. 2017년 인도 정부와 최종적으로 K9 자주포 100문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1월 K9 자주포 200대를 추가 주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K9 자주포 도입으로 상당히 만족한 인도가 이제 K2 전차 도입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 규모만 1700대 이상으로 엄청난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상 경쟁 대상은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러시아의 T14 전차입니다. 인도는 러시아 전차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제재로 전차의 부품 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아직은 협의 단계이지만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유럽의 슬로베니아, 체코, 루마니아입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폴란드가 최종적으로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 국가들입니다. 기존 계획은 노후화된 구식 T-72 전차를 퇴역시키고 전차 없이 전력을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꾸준히 차세대 전차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력과 성능이 우수한 국산 무기를 앞세워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